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강구도 속에서 비호감도 극복과 청년층 잡기, 제3지대와의 연대 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닷새째 광주와 전남을 누비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국민선대위를 출범시키고 경제와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후보도 세종과 충청을 돌며 정권 교체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 100일을 앞두고 유례없는 후보에 대한 높은 비호감도와 2030 젊은층 표심과 두터운 중도층, 제3지대와의 연대 등이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중도 외연 확장과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 후보의 비호감도를 높이는 네거티브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비호감도에 대한 해결을 본인의 성찰이라든지 반성 쪽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공격, 상대방의 비호감도를 높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실질적 해결책이 될지 모르겠네요. 제3지대와의 연대, 특히 진보 성향의 호남 민심을 감안하면 진보 세력의 연대 여부도 관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에서 열세에 놓인 이재명 후보 측이 조만간 제3지대와의 연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내다봅니다. 공동정부 구상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진보 개혁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어떤 동맹, 이런 화두가 이번 대선 앞으로 한 달 동안 가장 중요한. 또 지금의 선거 구도를 흔들 만한 새로운 이슈가 등장할지, 박빙의 대선 승부마다 호남의 표 결집 현상이 재현될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서 배추나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한 고춧가루 가공 업체입니다. 화물차 짐칸에 중국산 고추 포대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고춧가루 포장지엔 국내산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중국산과 국내산 고추를 섞어 고춧가루를 만들었는데 100%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겁니다. 표시는 국내산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국내산하고 중국산하고 좀 혼합이죠. 이 업체가 이렇게 판매한 고춧가루는 17톤에 달합니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된 업체는 고춧가루 가공업체 2곳과 김치 제조업체 1곳. 특히 이번 단속엔 광학현미경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입니다. 눈으로 봐선 구별이 힘들 정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을 활용하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국산 고춧가루는 모양이 촘촘한 반면 중국산의 경우 알갱이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관세를 적게 내려고 냉동 상태에서 수입하는데 국내에서 건조를 거치며 세포가 변형된 겁니다. 중국산 냉동고추는 냉동 과정에서 수분이 부피 평창의 세포벽이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학현미경을 이용해서 고춧가루의 세포벽 파괴가 되는 것을 발견을 해서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보다 1kg에 10,000원 정도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 달 중순까지 원산지 거짓 표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6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한 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들과 모 보험사 사무실에서 감염이 잇따르는 등 모두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가족, 지인들과의 접촉 사례를 중심으로 나주 7명 등 10개 시군에서 25명이 확진됐습니다. 여수의 대표적 관광 명소 중 하나죠. 이순신 광장에 세워진 실물 크기의 거북선인데요. 하지만 관광객 추락 사고 이후 2년 넘게 문을 닫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2014년 26억여 원을 들여 이순신 광장에 설치한 거북선입니다. 실물 크기의 내부 관람도 가능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2019년 관광객 추락 사고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광객 출입은 통제되고
조형물 곳곳이 파손돼 방치돼 있습니다. 뱃머리 등 외형 곳곳이 부서지거나 떨어져 나가 관람객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옆에도 많이 훼손이 된 느낌이라서 주기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수시가 안전진단을 진행한 결과 거북선 내부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가락 2-3개가 들어갈 정도로 갈라진 곳은 물론 바닥 곳곳에서 부식이 확인됐고 바닥 안쪽에는 빗물이 스며들어 곰팡이까지 폈습니다. 2년 넘게 사실상 시설 관리에 손을 놓았던 겁니다. 한순간 이게 관리를 못하면 바로 부식이 됩니다. 사고 이후에 설령 폐쇄가 됐더라도 정말 관리 감독을 잘했으면 이 정도 상황까지는 안 오는 거예요. 관련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보수와 유지 등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어떠한 지침조차 없습니다. 여수시는 사고 이후 운영이 중지됐던 만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사고 이후에 운영을 안 했거든요. 또 그 안전성 검사 대상 시설이 아니라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허술한 규정에 2년 넘게 방치된 여수 거북선은 또 다른 예산과 시간을 들인 뒤에야 관람객들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광주 도심공원 가운데 도로 때문에 산책로가 뚝 끊긴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시가 공원 내에서 산책로가 끊기거나 공원과 공원 사이가 단절된 곳을 연결하기 위해 보행 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주 우남산 공원입니다. 공원 등산로가 왕복 8차로 빛고울대로에 끊겨 있습니다. 길 건너 영산강 대산공원에 가려면 별도 보행로가 없는 찻길로 한참 돌아가야 하는데 위험과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는 좀 여기가 위험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육교가 생기면 훨씬 좋죠. 광주시가 이렇게 단절된 도심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보행 육교를 설치합니다. 육교가 설치되는 곳은 우남산과 일곡, 중회, 중앙공원 등으로 도심공원 4군데입니다. 광주 일곡공원과 중회공원 사이 육교가 설치되면 일곡지구 한세봉에서 중회공원 매곡산까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오갈 수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로 끊긴 중회공원, 또 금화로로 나눠진 백일산과 풍암산도 하나의 산책 코스로 연결됩니다. 2024년 완공 예정으로 사업비 140억 원은 모두 민간공원 특례 사업자들이 부담합니다. 공원하고 다른 공원, 공원하고 영산강을 연결해서 공원 이용객들이 공원에서 이제 산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원에서 다른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축을 연결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과 공원을 잇는 보행 육교 사업으로 10km가 넘는 도심 속 3시간 트레킹 코스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장성의 한 대형 종이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의혹이 제기된 해당 공장을 상대로 지난 18일부터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지난 2019년 5월 파지 더미에 총 3차례에 걸쳐 모두 3톤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폐수 무단 배출 사실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회원인 24개 군이 모여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 지정에 따른 회원군 우선 지원 건의와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등을 의결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순천시 권분운동에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전달한 기부금은 순천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김장 나눔 사업의 재료비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추진한 병원 동행 서비스 휴블런스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휴블런스는 사람을 뜻하는 휴먼과 앰뷸런스의 합성어로 지난 4월부터 광산구 주민 50여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보성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지역 미래 청사진인 리부트 보성 333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리부트 보성 333은 3대 SOC 프로젝트와 3대 국제문화행사 도전, 그리고 3대 특산물 판매 등을 의미하며 보성군은 이를 위해 내년 본 예산을 5,8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 인근 재해복구사업 현장에서 상수도관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도관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면서 인근 도로와 상가에 한때 물이 들어찼고 주택과 상가 수십 곳에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지역 상수도관에서 흐린 물이 나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주시 남구는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하던 중 상수도가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섬진강댐 범람 등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가 피해 보상 규모를 정하기 위한 환경 분쟁 조정 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환경부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정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미쓰비시 측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미쓰비시가 한국사법부 판결을 우롱하는 사이 원고 5명 중 2명은 고인이 됐다며 일본 정부가 판결 이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 역시 배상 지체에 책임이 있다며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KBS 광주방송총국이 함께하는 진로 진학 프로그램 2021 KBS 고교생 방송 캠프가 내일 진행됩니다. 이번 방송 캠프는 방송국 입사 과정 소개와 직종별 체험 등 모두 3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광주 지역 19개 고교 5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방송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관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면서 아침 시간 동안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비는 대부분은 오늘 저녁에 그치겠지만 일부 서해안과 동부 내륙 지역은 내일까지도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의 5에서 4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60mm입니다. 해안 지역은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강풍주의보가 발효가 되겠고요. 내일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1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한낮 기온은 담양과 광주 1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5도, 순천 14도가 예상됩니다. 목포 12도, 영암 14도, 진도 13도까지 오르겠지만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신안도 한낮 기온 14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풍랑주의보가, 그 밖에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높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지겠고요. 금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